안녕하세요. 대충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자료 보면서 하려고 스크린 패드를 켰는데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를 켰는데요. 갑자기 OBS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껐다 켰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기가 같은 경우에는 과목 특성상 좀 정리가 이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한 셀로 하기로 했고요. 수송기술 파트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수송기술의 이해. 사실 수송기술 이해 파트는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수송기술. 정의를 알아야겠죠?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 물건 혹은 인간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이게 수송기술의 정의입니다. 효율적과 안전이라는 말, 이 효율적 안에 빠르게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빠르고 저렴하게 또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옮기는 것 자체가 수송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송기술의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하고 이동경로 먼저 볼게요. 이동경로. 수송기술의 이동경로는 하늘, 땅, 바다, 즉 각각 바다가 해상수송, 땅이 육상수송, 항공수송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생각보다 수송기술에는 범위가 넓은데 전투기 같은 것도 항공수송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육상수송이에요. 엘리베이터가 하늘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그냥 죽으세요. 미안해요. 아무튼 뭐 자전거, 오토바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다 육상수송이고요. 자, 쓸게요. 항공, 육상, 해상. 해상에는 뭐 하다못해 서핑보드조차 해상수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성. 특성 4가지 있습니다. 에라이씨. 왜이씨. 나 이거 그만했는데. 아무튼 1번, 2번, 3번, 4번. 첫 번째. 수송기술은 종류가 다양하다.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한 종류의 수송수단만 있을 순 없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수송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까지 뭘 보낼까요? 그래픽카드를 보낸다고 칠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자동차로만 보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동차 밑에 엄청난 크기의 부유물을 설치해서 띄워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베링 해협을 잃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네. 드립이 왜 이렇게 매니악하냐 나. 아무튼 에너지 영향 크다. 에너지 영향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송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에너지가 필요할 뿐더러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되거나 에너지의 발전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서 수송수단도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 뭐 석유 같은 게 발생되기 전에는 디젤 기관이 있는 차 같은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죠. 같은 뉘앙스. 네. 그다음에 3번 수송 규칙 중요. 규칙이 왜 필요할까? 일단 안전하게 이동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효율성. 모든 차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꼬이니까 효율성이 감소하겠죠. 마지막으로 4번째. 지원시설. 한마디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프라. 예를 들어 배가 나가려면 항구가 필요하고 자동차가 지나려면 길이 필요하겠죠? 같은 뉘앙스. 네, 그래서 영향. 참고로 수송기술의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기술들, 제조기술, 생명기술, 정보통신기술, 건설기술 이런 기술들과 융합을 하면서 다양하게 더 효율을 높이고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향. 일단 인간 생활 영역이 확대되죠. 수송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높이 건물을 세워봤자 10층 정도가 한계겠죠. 10층도 에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롯데타워 같은 것들이 세워질 수 있었겠죠. 처럼. 자, 활동 영역 확대. 그리고 효율 증대. 뭐이 왜 V3에서 이상하더냐. 확인. 그 다음에 시장 개발 확대. 그 다음에
지역 간 교류 증진. 사실 뭔가 비슷한 뉘앙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같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니까 생활권 자체가 확대됨으로써 교류가 촉진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를 넘어가서 수송기술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 보다 보면 뭔가 약간 익숙해요. 내가 이걸 어디서 봤지 싶은데 작년에 비슷한 거 했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자, 투입, 과정, 산출, 중간중간 되먹임. 이 되먹임이 참 킹받는 단어인 게요. 피드백이란 말을 다 되먹이로 바꿨어요, 요즘. 그래서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대신 음의 되먹임, 양의 되먹임 이러고 있는데 되게 킹받아요. 아무튼 이 투입 과정, 산출의 과정으로 수송기술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한 걸 수송기술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냥 체계예요, 하나의. 일단 투입엔 뭐가 있냐? 문자 그대로 뭐가 필요한가? 인간이니까 이상하다. 인력, 연료, 인프라. 제일 중요한 수송수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동차로 뭔가를 옮기고 싶어요. 그럼 자동차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죠. 자동차를 운전할. 자율주행차는 없는 걸로 칠게요. 그 다음에 연료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그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절벽 낭떠러지밖에 없으면은 자동차가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과정. 이동한다, 직접. 그러니까 수송 대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간이나 물건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 수송수단을 점검할 수 있고요. 안전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죠. 수송 대상 관리, 점검 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출, 결과죠. 물건 도착. 간단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와, 간단해 정말. 그런데 이제 시작은 여기죠. 이 수송 기술의 발달. 수송이 아니라 수송. 일단 앞에서 말한 대로 항공수송, 육상수송, 해상수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항공수송 안에는 이제 우주항공, 그러니까 로켓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달 과정과 동향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길어요. 한 단원인 주제에. 그래서 일단 발달 과정 먼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냐? 자, 육상부터. 헤드 잠깐 끄고요. 또 렉 걸린다. OBS 너무 용량 많이 먹어요. 아무튼 자, 일단 자동차. 육상수송 기술은 크게 자동차와 기차로 나누는 거죠. 자동차는 근본적으로 일단 수레바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바퀴를 발명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이건 약간 이게 기가 자체가 저는 나무의 키를 읽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뇌 빼고 들을만 한데 문제는 기가 수업이 뇌를 빼면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필기가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고 학교에 두고 왔어요. 아무튼 자, 일단 바퀴 발명. 이때는 이제 동력 장치가 술의 마차처럼 생명체였다. 생명체 동력. 두 번째, 증기차. 이제 이걸 할 때 약간 부연 설명처럼 산업혁명에 대해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거 수업 때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언제 했죠? 왜 나만 기억 안 나?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할게요. 일단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 제1차부터 제1차, 4차까지 있다. 4차는 지금 진행 중이다. 1차는 다들 아는 증기기관. 이때부터 사실 공업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양희서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 다들 기억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기가 뭐 전구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온 거죠. 전신. 이 2차가 세계대전이랑 겹칩니다. 그 다음에 3차, 컴퓨터, 정보통신. 이제 정보통신, 일단 디지털 세계라는 개념이 3차 때 나온 거죠, 이제. 그 다음에 4차. 이게 지금 진행 중. 그 중에서도 1차 증기기관, 이게 공업화의 시작이자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역사 덕후 같은데 그거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혁명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피엔스였나? 그 유발 하라리 아저씨가 쓴 거. 거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거 항상 읽다 보면 첫 페이지 읽고 딴 거 하다 보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어서 그 페이지 또 읽음. 이거 국룰임. 아무튼 증기차, 증기기관. 증기기관의 원리는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증기기관이 또 나올 거거든요. 증기기관 먼저 설명할게요. 증기기관은 연료가 석탄이에요. 연료 석탄. 그 에너지 파트 할 때도 나오지만 석탄은 인간이 거의 최초로 썼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본이 넘친다. 네. 그럼 이걸 태워요. 태움. 연소시켜요. 그럼 물을 끓여요. 그리고 끓임. 쉽게 쓸게요. 쉽게. 그럼 수증기가 생기죠. 그러면 수증기 팽창. 피스톤 이동. 자, 굉장히 원시적인 엔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물을 끓임, 수증기 팽창, 피스톤 이동.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원리예요. 앞에 연료 석탄인가가 좀 다른 거지. 아무튼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내연기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게 내연기관 차이입니다. 그럼 내연기관이란 뭐냐? 내연기관은 연료 플러스 공기 연소, 연료 가스 팽창. 차. 내연기관 차. 딱 뭐 생각나시나요? 네. 우리 지금 탄 자동차가 이거죠. 자, 디젤차, 가솔린차. 이 디젤과 가솔린의 개념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디젤, 가솔린 둘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네, 석유 분별 증류에서 나옵니다. 에너지 먼저 할 걸 그랬다. 에너지 먼저 할 걸. 자, 그래서 디젤차. 얘는 불을 붙이는 방식이 달라요. 디젤과 가솔린은. 가솔린 먼저 해. 디젤. 압축 착화. 압축 착화란 뭐냐? 문자 그대로 강하게 압축시키면서 그걸로 불을 붙인 시스템이에요. 디젤. 디젤이란 뭐냐? 경유가 디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쉽지? 이게 디젤 차는 공기를 압축. 그럼 이제 온도 높죠? 고압. 그다음에 경유 분사. 그러면 자연적으로 불이 붙겠죠. 이제 이걸로 그 팽창시키는 피스톤. 근데 휘발유, 즉 가솔린이랑 휘발유랑 같은 거예요. 휘발유가 왜 휘발이겠어요? 불이 잘 붙어서 휘발유거든요.
잘 날아가니까. 그래서 얘는 가솔린 플러스 공기, 여기에 스파크로 불을 붙여요. 조그만 불꽃이죠. 그러니까 라이터 같은 걸로 불을 붙여요. 그럼 이제 이걸로 구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디젤 압축 착화라는 말이 딱 이 원리를 요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냥 기계과 갖고 아니. 네. 왜이씨. 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얘네 특징을 아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사실. 가솔린은 라이터로 점화해서 빠르게 점화돼요. 가볍고요, 빨라요. 속도가 빨라요, 실제로. 고속. 근데 디젤은 무거워요. 근데 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속도냐 힘이냐 선택해라 같은 느낌. 원래는 디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렴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딱히 안 저렴해요. 슬프네요. 네. 아무튼 이 내연기관차를 널리 쓰고 있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공해가 심해요. 매연이라는 거 있죠. 뭐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매연이 이 내연기관 차들에서 나오거든요. 뭐 이 매연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화 방법도 있고 처리 장치를 달아서 절감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친환경차다. 그래서 친환경차는 이제 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차로 가겠습니다. 일단 기차의 시작은 마차. 그런데 이제 마차가 철도를 가는 거죠. 사실 기차 개념의 핵심은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를 가는 마차가 시작이다. 철도 마차. 그리고 나서 증기기관. 이 자동차랑 약간 발전 과정을 같이 하는데 증기기관에서 증기기관차 약간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거죠. 수송량이 많고 이제 탄광 같은 데서 공장까지 바로 이어놓을 수 있으니까 증기기관차가 딱 생각이 나는데 증기기관차 하면 그 엔진에서 검은색이랑 흰색이 둘 다 나오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날 텐데 이제 흰색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를 끓인 증기가 되고 검은색은 석탄을 연소시키는 연기가 되겠죠. 이 초기의 증기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공해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오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영국의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스모그 같은 현상, 그리고 약간 공업도시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염 문제 등등등 이 증기기관 시절부터 석탄 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디젤 기관. 근데 왜 얘는 가솔린 기관차가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큰 힘을 내는 데는 디젤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디젤 기관차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력원이 디젤 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씀. 그리고 전기 기관차. 지금 쓴 형태입니다. 전기 기관과 전기 기관차는 문자 그대로 전기를 동력으로 쓰기만 하면 다 전기 기관차에 속하는데 지하철, 천철, 그리고 뭐 KTX 등등등이 다 전기 기관차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죠, 전기 기관차를. 이제 전기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사실 철도라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메리트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철 같은 거 보면은 위에 전기줄이 있습니다. 범퍼카 마냥 범퍼카 위에 다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옷걸이처럼 생긴 거.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부상 열차. 그런데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전기기관차고요.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장 많이 쓰는 주류 같은 느낌은 아니다 라는 거. 자기부상 열차가 떠뜨는 원리 잠깐 설명할게요. 이제 레일이 있어요.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컴을 껐다 키면서 앱이 다 꺼져가지고 잠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석끼리 밀고 당긴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뜨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됐나? 됐나? 됐네. 오케이. 자기부상 열차. 에라이씨, 왜 선택이야? 왜이씨. 여기 레일이 있어요. 레일 단면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자석이 있는 거예요. 엄청 센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가 있어요. 자기부상. 어떻게 그려야지 지금? 그냥 밑에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서 자기력이 작용해요. 어떻게? 끌어당긴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제 여기랑 여기들의 자기력의 세기를 절묘하게 조절 잘 하다 보면 이제 떠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상상을 해보면 돼요. 자석이 있는데요. 동전 자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막대 자석이 있어요. 얘랑 극이 반대예요. 그럼 서로 밀어내겠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 가만히 떠있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모양을 변형시켰다고 칠게요. 이제 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됐어요. 그럼 이제 좀 더 모든 면에서 힘을 받는데, 여기서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위에도 자석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사실 자기부상 열차 원리 물어봐도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것 같아요. 상식 같은 느낌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넘어갑니다. 해상수송 기술. 한 칸 뛸까? 그러죠. 해상수송 기술은 근본적으로 배죠. 일단 해상수송 기술을 할 때 초창기 배, 통나무 배, 목선, 뗏목, 파피루스 배, 갈대배, 뗏목. 이거는 사람 힘. 그러니까 노가 없으면 아예 어떠한 동력도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뭘로 발전하냐? 범선이 됩니다. 범선은 돛담배예요. 지읒인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바람을 이용하죠. 근데 이쯤 되면 약간 공부해줍니다. 아니, 바람의 방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러면 범선 한쪽 방향으로 못 가는 거냐. 그렇다면 이제 바람의 흐름, 뭐야, 나 이상호 키고 있었네? 죄송해요. 돌아왔어요. 범선은 돛담배 바람이다. 자, 바람의 흐름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다 기술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돛담배는 당연히 바람 방향으로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생긴 거죠. 이 기술들은 딱히 쌤이 언급을 안 하셨으니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아예 바람이 안 부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돛담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 배이기 때문에 생긴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었던 차들이 차와 기차가 증기기관이 될 때 배는 증기배가 됩니다. 증기선. 이제 증기선은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바람 제약을 받지 않고요. 증기기관 쓰는 거 당연하니까 안 쓸게요. 이 증기기관차 붐, 이제 공업이 발달하고 이러한 수송 기술들의 발달도 이제 사람들의 생활권이 넓어지고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젤선. 그 배가 디젤선 이유도 위에서 기차가 디젤 기차였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큰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요 쓰는 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아무튼 디젤선 문자 그대로 디젤 기관 쓰고요. 현재 이거 쓰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 쓰는 배는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 배를.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죠. 연결된. 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나마. 아무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배들이 있죠. 바로 원자력 추진함입니다. 원자력은 이제 잠수함과 항공모함인데 핵잠수함, 항공모함, 핵잠수 이제 두 개 다 약간 군사적 목적과 연관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원자력을 사용하면 장점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죠. 그리고 핵연료는 한 번 넣으면 이제 보충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주 충전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단점은 원자력을 쓰기 때문에 설비 만든 것도 비싸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안전 문제도 크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리 원자력 발전인데 이거는 그 에너지 파트에서 다룰게요. 그리고 전기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자, 장점은 뭘까요? 원자력 발전으로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으로 터빈만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를 선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적절하고요. 그리고 다른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 터빈도 있는데요. 가스 터빈은 좀 더 빠른 배에 적합합니다. 공기를 연료와 만나서 연소시킴. 그리고 연소가스가 프로펠러와 연결된 축을 회전시킨다. 자, 굉장히 위에 있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스 터빈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보다 훨씬 구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이유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명한 건데. 아무튼 커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왜냐, 연료가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단점이 있다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가스 터빈선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운영비가. 그래서 약간 군함, 고속 여객선 이런 것들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상수송 기술은 여기까지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아, 목 아파, 씨. 제가 말하면서 설명을 좋아하는데, 목이, 말을 할 때 힘을 안 주고 말한다 해야 되나? 제가 그걸 참 못해요. 힘을 안 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목 내구도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하려면 전 무조건 말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그렇습니다. 티코에 뭐가 왔지만 이거 끝내고 보겠습니다. 일단 우주항공기술, 비행기죠. 우주기술보다 항공기술이 엄청나게 빠를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둘 다 느린 건 매한가지입니다. 비행기 하면 라이트 형제 바로 생각나죠. 근데 사실 비행기 시리즈, 즉 뭔가 뜨는 거의 시작은 열기구다. 열기구는 처음 개발한 사람 어머니가 타지 말라고 해서 동물이 대신 탄 걸로 유명하죠. 닭이었나 개였나? 아무튼 동물이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잃어버리면 안 될 걸 잃어버린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졌어요. 아무튼 열기구는 공기를 대응한다. 공기 가열, 밀도 하강. 그러면 당연히 뜨겠죠. 과학으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글라이더, 무동력, 바람을 타는 거죠. 약간 마치 하늘다람쥐, 안아줘요. 이러고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비행기스럽죠. 날개가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방향 조절도 됩니다. 대신 글라이더는 뭐 바람이 부는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공상, 날고 싶은 욕망. 그나마 열기구는 많이 썼죠. 그 다음에 가솔린 동력. 왜 가솔린이냐? 비행기는 뛰려면 빨라야 돼요, 일단. 근데 디젤 기관으로는 그 속도를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이 프로펠러를 회전. 굉장히 딱 그럴 것 같죠? 가솔린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성공시킨 게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이름 뭐였지, 라이트 형제? 오빌이랑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트 비행기. 요즘 쓰는 게 다 이 형태죠. 비행기 같은 거 보면은 양쪽에 그 좀 큰 종이컵처럼 생긴 거 2개 붙어 있는데요. 그게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은요, 공기를 압축시켜요. 그 다음에 연료와 연소시켜서 이 연소가스의 힘으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가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 제트 엔진을 달게 되면서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커지고 발달하게 된 거죠. 기가쌤이 비행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행선이 안 써있네? 왜 안 써있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비행선, 그냥 참고자료 느낌으로 비행선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것도 약 이 가솔린 동력 이후 이 1번과 2번 사이쯤 1.5쯤에 있는 거. 수소 기체를 채운 엄청나게 큰 풍선을 띄워요. 그리고 거기 밑에 사람들이 타요. 이게 약간 되게 크고 멋있는데요. 문제는 사고가 나요. 이게 폭발 사고가. 수소가 되게 폭발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로 쓰기도 하지만 위험하거든요. 이게 터져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늘에 떠 있는데 갑자기 터졌어. 왜이씨. 아무튼 그랬어요. 이름 뭐였지? 힌덴부르크였나?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 뭐라 불러야지? 그냥 로켓? 로켓은 딱히 발전 과정이랄 게 없다. 로켓 기관에 대해 알아보자. 자, 로켓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부에 연료가 있어요. 연료 플러스 산소. 로켓 기관은 굉장히 큰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 같은 건 효율을 위해서 공기를 쓰지만 로켓 기관은 액화된 산소 같은 거를 미리 담아 놓습니다. 이게 산화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산소가 없잖아요. 공기 없는데. 그래서 지가 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연료가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형태 자체는. 산소 발생시키는 물질 플러스 연료 해서 연소시키고 그 연료가스로 올라간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주와 하늘의 차이를 잘 알면 되는 거죠. 우주 vs 하늘. 하늘은 공기 있음, 우주는 없음. 이게 포인트예요. 다 알죠? 네. 자, 영상 길이가 얼마냐? 35분이 넘어가 시점. 이제 여기서 발달이래. 동향까지 하면은 1시간이 넘을 것 같으니 잠시 끊겠습니다. 안녕.